우리는 그동안 중국의 다마 부대를 공원에서 춤이나 추는 시끄러운 아줌마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은 그 아줌마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들의 쇼핑카트를 보십시오. 배추가 아닙니다. 번쩍이는 금괴와 은괴가 가득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들의 발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던 미국 국채가 짓밟혀 쓰레기처럼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쇼핑이 아닙니다. 달러 제국의 심장을 노리는 치밀한 금융 공습입니다. 도대체 왜 중국 아줌마들은 미국의 빈 문서를 내다버리고 미친 듯이 실물을 쓸어담는가? 지금부터 미국 재무장관조차 통제 불능을 외치게 만든 이 소름돋는 약탈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여러분은 새해 첫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떡국을 먹거나 가족들과 덕담을 나누셨겠죠. 하지만 같은 시각 중국 베이징의 풍경은 전쟁터였습니다. 총소리만 안 났지 이건 완벽한 난민 대피소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은행 앞에 진을 친 수천 명의 사람들, 그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돈을 벌려는 탐욕이 아닙니다. 살아야겠다는 공포입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창구 직원에게 지폐 뭉치를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이 종이 쪼가리 말고 진짜를 내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카메라를 좀 더 가까이 들이대 보겠습니다. 여기 22살 대학생 리우군이 있습니다. 한 손엔 먹다 남은 컵라면, 다른 한 손엔 작은 유리병을 들고 있네요. 그 병 안에서 짤그랑거리는 저 콩알 많은 금조각. 중국에선 이걸 진또, 금콩이라고 부릅니다. 무게 딱 1g, 현재 시세로 약 20만 원. 리우군은 말합니다. 한 달 동안 편의점 도시락만 먹어서 모은 돈으로 오늘 콩 하나를 샀습니다.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신형 아이폰이나 한정판 운동화를 사야 할 나이에 왜 밥을 굶어가며 저 콩알을 모을까요? 리우군에게 위안화 지폐는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그저 언제 휴지가 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그에게 저 금콩 유리병은 단순한 저금통이 아닙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거머쥔 개인용 구명조끼입니다. 자, 이번엔 시선을 돌려 상하이의 귀금 속상가로 가봅시다. 여기엔 더 무시무시한 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설의 다마 부대, 즉 중국의 큰손 아줌마들입니다. 2013년 월가 투기꾼들이 금값을 떨어뜨리자 보란듯이 300톤을 사들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분들이죠. 13년 만에 그녀들이 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카트에 담긴 물건이 좀 다릅니다. 금괴가 아닙니다. 묵직하고 투박한 회색 벽돌, 바로 은괴, 실버바입니다. 마치 김장철에 배추를 사재기하듯 1kg짜리 은괴를 수십 개씩 카트에 쓸어 담고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겁게 왜 은을 사세요? 돌아온 대답은 섬뜩합니다. 금은 너무 비싸서 못 사고 달러는 미국 놈들이 언제 지워버릴지 모르잖아. 근데 은은 공장에서 계속 필요하대. 이게 진짜 돈이지.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가십니까? 20세 대학생은 금으로 도망치고 50대 아주머니는 은으로 도망칩니다. 이 거대한 행렬의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발행한 신용, 크레딧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경제가 좀 어려워서일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일까요? 천만에요. 이건 단순한 인플레이션 공포가 아닙니다. 중국인들은 지금 무언가를 봤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영원이 될 수도 있다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목격한 겁니다. 그 공포의 실체가 무엇이냐고요? 그 답은 이 수많은 인파가 뱅크런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하나의 뉴스 속보에 있습니다. 이 끝없는 줄, 이것은 단순한 대기줄이 아닙니다. 달러라는 기축 통화 시스템이 붕괴하기 직전 가장 먼저 탈출구로 향하는 현명한 쥐들의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 행렬의 맨 앞에는 2022년 미국이 저지른 어떤 사건의 트라우마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Frozen.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 재무부는 단 48시간 만에 러시아가 미국 은행에 넣어둔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을 증발시켰습니다. 핵미사일을 쏜 것도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키보드 엔터키 한 번 눌렀을 뿐입니다. 그 순간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영원이 됐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중국 지도부의 등골은 오싹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중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은 돈, 무려 3조 달러, 약 4천조 원을 달러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통념. 달러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하지만 러시아 사태는 이 믿음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달러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기분 나쁨 한 번이면 언제든 내 목을 조를 수 있는 인질이었습니다. 국가만 공포를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베이징의 부동산 재벌 왕 회장을 봅시다. 그는 평생을 부동산 불패를 외치며 아파트를 사모았습니다. 하지만 헝다 사태 이후 그의 100억짜리 아파트는 아무도 사지 않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공산당은 언제든 내 아파트를 뺏을 수 있고 미국은 언제든 내 달러를 지울 수 있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건 누구의 서명도 필요 없고 전기도 필요 없고 해킹도 불가능한 유일한 물질, 바로 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이 공포는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트럼프는 대놓고 말했죠. 중국 관세 60% 때리고 환율 조작국 지정해서 손봐주겠다. 이 말은 즉 너네가 가진 달러 내가 휴지로 만들어줄게 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러니 중국인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는 건 투기가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적의 화폐를 들고 있다가는 죽는다. 이 끔찍한 교훈을 뼈저리게 느낀 중국은 이제 조용하고 은밀하게 반격을 준비합니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 무기가 뭐냐고요? 중국 인민은행 지하 금고 깊숙한 곳, 먼지 쌓인 상자 속에 처박혀 있던 바로 이것입니다. 자, 방금 쓰레기통에 처박힌 저 종이 쪼가리. 저게 바로 전 세계 경제를 떠받치던 기둥, 미국 국채, US 트레저리 본드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정부가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돈 좀 빌려줘 라고 쓴 국가 공인 차용증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차용증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였습니다. 전쟁이 나도 바이러스가 퍼져도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돈을 떼일 일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 귀한 차용증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헐값에 시장에 내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감이 안 오시죠? PC방으로 비유해 봅시다. 여러분이 PC방 사장님, 미국입니다. 단골 손님 중국이 와서 사장님, 저 선불요금 1억 원어치 충전할게요. 라며 돈을 맡겼습니다. 사장님은 그 돈으로 컴퓨터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손님이 와서 소리칩니다. 야, 내 선불금 1억! 지금 당장 현금으로 다 내놔! 안 주면 가게 뒤집어 엎는다! 지금 미국 재무부가 겪고 있는 공포가 딱 이겁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미국 빚을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슈퍼 채권자입니다. 그런 중국이 야, 나 못 믿겠어! 돈 빼줘! 라며 환불 러쉬를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를 볼까요? 2013년 중국은 무려 1조 3천억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곳곳에 도로를 깔고 전투기를 만들 돈을 중국이 대준 셈이죠.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잔고는 7천억 달러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타이밍입니다. 중국은 국채를 팔아서 챙긴 그 막대한 달러 현찰을 자기네 나라 금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송금됐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아줌마들의 카트 속 금괴와 은괴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뒷목을 잡은 이유입니다. 적의 돈을 빼서 국채 매도, 적을 칠 무기, 금, 은을 산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전쟁 용어로 노획 캡처입니다. 미국의 신용을 팔아치운 돈으로 달러를 공격할 실탄을 마련한 무한 동력 메커니즘. 중국은 지금 이 악랄한 사이클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국채를 팔면 시중에 국채가 넘쳐나니 국채 가격은 똥값이 됩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금리는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떡락은 금리 폭등 공식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미국 기업들은 이자 내느냐고 죽어나고 미국 국민들은 주택담보대출 갚느라고 파산합니다. 즉 중국 아줌마들이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미국인들의 지갑은 실시간으로 털리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며 베센트 장관에게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를 던졌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며 야심차게 금리 인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국채를 투매하는 상황에선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의 책상 위에 박살난 계산기, 액정에 뜬 숫자, 에러. 이것은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닙니다. 천하의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장관도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미국 경제의 망가진 회고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기 박살난 계산기 보이십니까? 저게 바로 지금 미국 경제의 사령탑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머릿속 상태입니다. 베선트는 취임하자마자 333 프로젝트라는 아주 멋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3% 달성, 재정 적자 3%로 축소, 에너지 생산량 300만 배럴 증대. 쉽게 말해 돈은 적게 쓰고 성장은 많이 해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이 계산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딱 하나 중국이라는 변수를 빼면 말이죠. 지금 중국이 미친 듯이 국채를 내다 팔면서 베선트의 이 완벽한 수식에 치명적인 버그를 심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국채를 파는 게 왜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냐고요? 어려운 경제 용어 다 치우고 당근마켓에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국채를 최신형 아이폰이라고 칩시다. 미국 정부, 애플은 이 아이폰을 100만 원에 팔아서 그 돈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라는 거대 리셀러가 나타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아이폰 100만 대를 당근마켓에 50만 원에 몽땅 풀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애플 매장 가서 100만 원 주고 새 폰을 살까요? 당근에서 50만 원짜리 줍겠죠. 애플, 미국 정부 입장에선 망한 겁니다. 새 폰이 안 팔리니까요. 그럼 애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은품을 왕창 껴줘야 합니다. 지금 아이폰 사시면 에어팟 2개 더 드릴게요. 아니, 3개 드릴게요. 이 에어팟이 바로 국채 금리, 이자입니다. 중국이 국채를 던진다, 국채 가격이 똥값이 된다. 미국은 국채를 팔기 위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야 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라는 공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국채금리는 모든 돈의 기준이거든요. 국채금리가 오르면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자동차 할부 이자도 오르고 기업들이 공장 지을 때 빌리는 대출이자도 다 같이 폭등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를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외치는데 중국이 국채를 던지는 바람에 시장 금리는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앞으로 가려고 엑셀을 밟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 당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엔진 과열, 그리고 폭발입니다. 베선트의 333 계획, 금리가 올라서 이자 갚느라 나라 빚은 더 늘어나고 기업들은 투자를 못해서 망하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300으로 끝나버릴 판입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중국이 베선트의 계산기를 박살낸 건 양동작전의 1단계일 뿐이거든요. 미국 정부가 아이고 금리 어떡해 하며 국채 시장에 불 끌어다니는 동안 중국의 담화부대는 조용히 2단계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아니라 실물시장을 목덜미를 무는 작전입니다. 미국 너네 에너지 자립한다고 했지? 태양광 패널 깔고 전기차 만든다고 했지? 근데 그거 만들려면 은이 필수잖아. 어쩌지? 그 은 우리 아줌마들이 다 사버렸는데? 베선트 장관은 금융 천재지만 공장은 모릅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를 만드는데 은이 약 20g 들어갑니다. 전기차 한 대에 최대 50g이 들어갑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칩, 거기도 은이 들어갑니다.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바로 첨단 산업의 쌀입니다. 중국은 국채를 판 돈, 달러로 전 세계의 은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를 폭등시켜서 돈줄을 말리고 은을 매집해서 생산 라인까지 멈추게 하는 이타.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완벽한 외통수, 체크메이트입니다. 자, 이제 베선트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자존심, 테슬라 공장입니다. 잘 돌아가던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재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대체 불가능한 부품, 은접점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장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경고등, 평소엔 초록색이어야 할 저 불빛이 지금 섬뜩한 이 색깔로 바뀌어 맹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저 붉은 경고등. 저건 기계 고장 신호가 아닙니다. 혈관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의 심장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멈췄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반도체가 없어서? 아닙니다. 고작 새끼 손톱만한 금속, 은, 실버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은? 그거 금 못 사는 사람들이나 끼는 2등 액세서리 아니야? 천만에요. 현대산업에서 은은 금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입니다. 금은 금고에 처박혀 있지만 은은 현장에서 뜹니다. 전기 전도율, 즉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를 따졌을 때 지구상에서 은을 이길 금속은 없습니다. 구리보다 빠르고 금보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의 초고속 칩, 전기차의 고성능 모터, 태양광 패널의 회로,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라고 불리는 모든 기계의 핏줄은 전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핏줄을 누군가 꽉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2026년 1월 1일 중국 상무부는 조용히 공문 한 장을 띄웠습니다. 전략 광물 수출 통제 품목, 은, 실버 추가. 이 한 줄의 문장이 가진 파괴력은 핵폭탄급입니다. 전 세계에서 재련되는 은의 60% 이상이 중국을 거쳐갑니다.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순간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AI 패권, 전부 올스톱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욕설을 섞어 올린 이유가 이겁니다. 이건 무역전쟁이 아니다. 자원 인질극이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중국 아줌마들이 심심해서 은을 샀고 마침 그때 중국 정부가 수출을 막았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완벽하게 짜인 협공, 핀서 무브먼트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았다고 했죠? 그 국채를 판 돈, 수천억 달러의 현찰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추적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돈은 런던 금속거래소와 상하이 선물거래소로 흘러들어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실물 은 재고를 바닥까지 긁어모으는 데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은 미국의 과거, 즉 빚을 팔아서 미국의 미래, 즉 은을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입장에선 미칠 노릇입니다. 국채를 방어하자니 돈이 없고 산업을 살리자니 은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중국은 시장 교란 행위를 멈추라 라고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르는 것뿐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구두 개입이라고 하죠. 힘 빠진 호랑이의 비명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입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종이를 찍어낼 수 있지만 은이라는 물질은 찍어낼 수 없습니다. 광산에서 캐야 하는데 광산 개발에만 10년이 걸립니다. 그 10년 동안 미국의 AI와 전기차 산업은 중국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노린 외통수입니다. 너네가 금리 올려서 우리 괴롭혔지?
우린 너네 공장을 멈춰서 굶겨 죽일 거야. 잔혹하죠? 하지만 이것이 냉혹한 자원전쟁의 몇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미국 놈들 꼴 좋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남의 나라 불구경이라고 팝콘 듣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지금 그 불똥이 어디로 튀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건 언제나 새우였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서 환율 앱을 열어보십시오. 평소엔 무심코 지나쳤던 숫자. 하지만 오늘을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그 숫자. 미국과 중국이 치고받는 사이 대한민국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서울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달러에 1,500원. 저 붉은색 숫자가 보이십니까? 저건 단순한 환율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원화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경보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는데 왜 내 돈이 사라져? 난 달러 안 쓰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드신 김치찌개, 그 안에 들어간 돼지고기 사료는 달러로 사옵니다. 출근할 때 탄 버스, 그 기름도 달러로 사옵니다. 여러분이 쓰는 전기, 가스, 아이폰, 전부 달러를 주고 사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져서 달러 가치를 흔들고 있죠? 미국은 살아남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의 돈을 미국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킹달러의 습격입니다. 고래가 싸우면 새우 등은 터지는 게 아닙니다. 갈려나갑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라도 구매력, 살 수 있는 능력은 10% 쪼그라듭니다.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일 밤 여러분의 통장에 빨대를 꽂고 돈을 빼가는 겁니다. 불안하다. 금이라도 좀 사둘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종로 3가에 달려가셨나요? 죄송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텅 빈 진열장, 마치 좀비 영화에서 털린 마트 같지 않습니까? 한국 금거래 역사상 유례없는 물량 부족, 쇼티지 사태입니다. 중국 담화부대가 싹쓸이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매집하는 바람에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금괴가 중간에서 다 채가졌습니다. 그남에 남은 물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국제 시세는 한 돈에 50만 원인데 종로에선 6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 20만 원의 차이, 이걸 우리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포세죠. 늦게 온 사람이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입니다. 그럼 은은요? 은수저라도 사야죠. 안타깝지만 은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중국이 상업용 은의 수출 밸브를 잠궜다고. 지금 한국의 반도체 공장, 태양광 업체들이 비상입니다. 산업용 은괴를 구하려고 웃돈을 얹어주고 뒷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우리 같은 개인이 투자용 실버바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귀금속 시장은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닉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세종대왕이 그려진 종이보다 묵직한 노란색 묵속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냉정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왼쪽은 미국의 재무장관 스코트 베선트입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미국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호소합니다. 그의 무기는 신용, 크레딧입니다. 우리가 보증할 테니 종이, 달러, 국채를 믿어라. 오른쪽은 중국의 담화부대입니다. 그녀들은 촌스러운 옷을 입었지만 양팔에는 무거운 순금 팔찌를 차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무기는 실물, 리얼 에셋입니다. 종이는 불타지만 금은 영원하다. 지난 50년 동안은 베선트의 넥타이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시장의 눈초리는 담화부대의 팔찌를 향하고 있습니다. 화폐전쟁의 최전선, 종이와 실물, 신용과 불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지점.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베선트의 말이 맞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담화부대의 촉이 맞다면 그때 여러분의 통장에 남은 건 숫자가 아니라 먼지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놓인 두 물건. 하나는 미국 재무장관의 넥타이고 하나는 중국 아줌마의 금팔찌입니다. 이 둘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가격? 디자인? 아닙니다. 바로 약속과 실체의 차이입니다. 넥타이는 신용, 크레딧입니다. 내가 미국인데 설마 망하겠어? 믿고 돈 빌려줘. 라는 무언의 약속이죠. 반면 금팔찌는 실물, 리얼 에셋입니다. 누구의 약속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가치 덩어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넥타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금은 야만인이나 모으는 거야. 세련된 사람들은 달러와 채권을 사야지.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믿음의 유효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책상 위처럼 정확히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엔 철의 장막이 세계를 나눴다면 지금은 황금의 장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장막 왼쪽, 미국과 서방 세계는 여전히 열심히 종이를 찍어내며 우리 돈 믿어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장막 오른쪽, 중국과 브릭스, 그리고 석유 부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답 대신 조용히 실물을 창고에 쌓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미국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이미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수건 돌리기 게임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튼튼한 의자를 먼저 차지하려는 생존 게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네오 골드러쉬가 될 것이다. 곡괭이 들고 금 캐러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종이 쪼가리가 되지 않게 물리적 실체로 바꿔 타려는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는 자는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모은 100억 원, 은행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100원이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짜장면의 그릇수는 10년 전의 반토막, 아니 3분의 1토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진짜 얼굴입니다. 물건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쥔 넥타이의 힘이 빠지는 겁니다. 반면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저 담화부대의 팔찌를 보십시오. 화폐가 불타 사라져도 국채가 휴지 조각이 되어도 저 금속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제 승자 독식의 룰이 바뀝니다. 빚을 내서 덩실을 키운 자는 무너지고 작더라도 단단한 진짜를 준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 그 새로운 시대의 왕은 누구일까요? 종이왕관을 쓴 미국? 아닙니다. 진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차갑고 무거운 이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 화려한 황금 왕관. 우리는 저것이 월스트리트의 양복쟁이나 스위스 은행가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저 왕관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의 첫 장면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점심을 굶겨가며 1g 금콩을 모으던 대학생 리우군. 그리고 남들이 비웃을 때 묵묵히 카트에 은괴를 담던 담화부대 아주머니들입니다. 이제 다시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엔 미쳤다고 했고 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모든 진실, 미국 국채 투매, 은수출 통제를 알고 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들은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감지하고 살기 위해 구명정을 띄운 생존자였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는 지금 부채라는 빙하에 부딪혀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선장인 미국 정부는 우린 불침번이다. 달러는 안전하다고 안내방송을 합니다. 대다수의 승객, 전 세계 개미 투자자들은 그 말을 믿고 여전히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담화부대는 배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파열음, 즉 국채 투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티장을 뛰쳐나와 차가운 갑반 위에서 실물, 즉 금과 은이라는 구명조끼를 챙겨 입은 겁니다. 그들이 병에 모은 그 작디 작은 금콩, 그건 단순한 저금통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뒤집혔을 때 차가운 바다에서 내 체온을 지켜줄 유일한 단열재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입니다. 우리가 봤던 담화부대의 발밑에 짓밟혀 있던 그 종이, 그리고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그 종이,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미국의 약속, 이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 30년 뒤에 이자 쳐서 갚아줄게. 하지만 중국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30년 뒤에 미국이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 증서, 즉 국채를 불태워 그 열기로 금과 은을 녹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잔혹한 경제 전쟁이자 동시에 냉정한 가치 이동, 즉 밸류 시프트의 현장입니다. 누군가에게 저 국채는 안전자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리우군이 라이터를 갖다 댑니다. 세계 경제를 지탱했던 그 위대한 종이가 허무하게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줌의 재. 이것이 우리가 믿었던 영원할 것 같던 시스템의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베이징의 은행 앞 대기줄에서 시작해 월스트리트의 박살난 계산기를 지나 멈춰선 테슬라 공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달러라는 신화가 무너지고 실물이라는 야수가 깨어나는 현장을 말이죠.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음모론이다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직 멀었다며 애써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주유소에서, 그리고 월급 통장에서 느끼는 그 서늘한 감각. 그것이 바로 화폐가 죽어가는 냄새라는 것을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머니게임의 판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미국은 빚을 갚을 생각이 없고 중국은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이 치킨 게임의 결말은 필연적으로 가치의 리셋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리셋의 날,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시겠습니까? 불타는 배 위에서 설마를 외치며 마지막까지 종이 쪼가리를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비웃을 때 조용히 구명조끼를 챙겨 입고 실물의 방주에 오를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고 생존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역사상 모든 종이화폐는 결국 0으로 수렴했습니다. 로마의 데나리우스가 그랬고 독일의 마르크화가 그랬습니다. 짐바브웨의 달러가 그랬습니다. 이번이라도 다를까요? 사이렌 소리는 멈췄습니다. 이제 진짜 폭격이 시작됩니다. 2026년 혼돈의 시대. 당신의 자산을 지킬 비상구는 어디입니까?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